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실형 확정된 게 6월 7일입니다. 자, 오늘이 11일이죠. 나흘 정도가 지났습니다. 주말이 끼긴 했지만 제가 어제 이재명 대표의 긴 침묵을 유튜브로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윤석열 정부가 민심을 받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중형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대신 민주당은요 정말 뭐 제가 아침에 더 독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입법부의 독주 체제, 독재 체제 뭐 이런 걸 강화하고 그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역시 이재명 방탄이죠. 국회 법사위원장 차지하고요. 뭐 운영위원장, 그다음에 과방위원장. 과방위원장의 경우에는 결국 국회에서 입법부가 언론을 향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 이거는 민주당이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언론 환경을 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언론사에서 뭐 국회 눈치 보고 뭐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써주고 뭐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언론사를 옥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입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되겠죠. 과방위를 장악하고 있으면. 과방위원장이 뭐 지금 그 유명한 최민희 의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성으로 해서 여하튼 방송, 신문 뭐 이런 언론에 압박을 넣겠다 뭐 이런 거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고 대북송금 특검법 뭐 이런 거는 이미 얘기를 했고 이거는 이제 그 대북송금에 관해서 수사를 한 수원지검의 수사팀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다. 뭐 이런 거. 이게 뭐 제가 보기엔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여하튼 압박은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무슨 뭐 판사 선출제, 판사도 이제 뭐 투표해서 선출하자 뭐 미국은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거. 법 왜곡죄 뭐 이런 거를 만들자 무슨 그런 형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고 뭐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사법부에 대한 압박, 언론사에 대한 압박 아마 이걸로서는 제법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난리를 지금 피우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침묵.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결국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총동원됐다. 뭐 이렇게 지금 공격의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사흘째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죠. 첫 번째가 이제 피고인 대통령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헌법 84조 논쟁을 또 그 한번 소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대통령 당선 외에는 탈출구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 아니냐. 그래서 방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마찬가지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례적으로 하루에 무려 3개의 이재명 대표 비판 페이스북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기 목소리를 대권 잠룡으로서 확실하게 내겠다. 아마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초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는 민심과의 이별 전주곡이다. 뭐 이런 거고요. 이제 입법 독재 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의 완성. 뭐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대선 출마 1년 전에 당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당원을 이재명 맞춤형으로 바꾼 부분. 뭐 이런 걸 이제 비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북한의 오물풍선 뭐 이걸 가지고서 뭐 이제 우리가 확성기로 맞대응하니까 그게 유치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데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 안보는 유치, 본인 방탄은 진지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하나는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건 그렇다 쳐도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범야권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왔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뭐 이런 데가 있죠. 그런데 이화영 실형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이제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뭐 이런 것들을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가세했을 때 그때는요, 이때는 뭐 국회의원도 아닐 때 아닙니까? 당선자 시절이었는데 조국혁 신당의 박은정 뭐 이런 사람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하자 뭐 이랬고, 차기욱은 여기 이제 의원이 됐지만 4월 30일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거들었는데, 그러니까 수원지검이 뭐 조작했다 할 때 거들었는데, 자 지금 이화영 술판도 아니고 이거는 직접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들지 않습니다. 거들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국 대표는 자 뭐 커피로 망중한을 즐기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가 하면 콩국수가 여름에는 제격이다라는 또 그런 걸 올렸습니다. 제가 썸네일에다가 이제 캡처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오히려 뭘까요? 아,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네. 나는 이 고소한 콩국수를 먹어가면서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 거야 라는 걸로 보입니다. 일종의 아마 조국 대표로서는 그동안 민주당한테서 받은 여러 가지의 서름, 뭐 교섭단체를 뭐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니 총선 끝나고 자기네들이 압승하니까 모르쇠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섭섭함 뭐 이런 거를 안갚음하듯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하는 것 아니냐. 우리와는 무관하다. 의도적인 거리두기다.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본다면 아, 이재명 대표 방탄에는 우리는 안 나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이화영 유죄가 딱 나온 뒤에 대북송금 특검이 이재명 대표 방탄 특검으로 해석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를 방탄하기 위해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없다. 특검 내로남불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방탄에 나서는 것도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가 방탄에 나서는 것도 비판하겠다. 중립적인 위치에 서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화영 유죄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뭐 친목을 지키고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배후에 이제 있다고 봐야죠. 총력전으로 이재명 방탄에 나서고 있고 국회 입법부, 법사위 차지, 과방위 차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각종 법안까지 나서고 있는데 조국혁 신당은 뒷짐지고 있고 개혁신당은 중립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아, 이게 조국혁 신당이 뒷짐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오늘 코멘트를 보니까 조국혁 신당 관계자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재명 방탄 이중대가 될지도 모르는데 왜 거기에 나서느냐 또 이런 코멘트도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기류를 보면 결국 이재명 방탄이라는 그 목표에는 조국혁 신당과 개혁신당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 전선에 범야권의 균열이 생겼다.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조국혁 신당에 그동안 섭섭해하게 대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안갚음 뭐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 대표로서는 법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부담이 될 만한 일은 하지 않겠다. 왜? 대법원이 정말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조국 대표 3심 우리 합시다. 이렇게 돼서 만약 땅땅땅 두드리기로 하면 그냥 본인 의원 배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조국혁 신당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법 왜곡죄를 신설해서 판사를 처벌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자, 민주당은 앞으로 더욱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칠 텐데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조국혁 신당과 개혁신당의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방탄 전선에 범야권은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기류가 지금 읽히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